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8일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그래도 좀 힘있게 출발을 했는데 장 막판까지 좀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좀 밀리면서 결국에는 보합에서 좀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이제 힘으로 1%대에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코스피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돌아오는 흐름들이 딱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계속 현물, 선물 팔고 있고. 일단 지금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특히나 이렇게 약한 이유는 또 뭔지 지금의 반등을 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건지 오늘 전문가분과 함께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반등했는데 시원하지는 못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셨어요? 기분 나쁜 반등이죠. 네. 이렇게 반등이 나오려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네. 적어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코스닥 기준으로 5% 이상 올라야 된다고. 최소 4%에서 5% 정도는 올라야지 시장에서는 이게 해볼만 하다라고 느껴지고 경험적으로 그 정도 급등이 있은 다음부터 내가 물렸었던 개별주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는 시장 안정이 당연히 우선시 돼야 되는 부분이죠. 오늘 아침에 기분이 좋았어요. 네. 8시에 장 시작, 넥스트 트레이드 때문에 장이 8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삼성전 실적을 빨리 내더라고요. 빨리 낸 게 6조 6천억. 네. 잘 냈어요. 6조 6천억이면은 기존 증권사 컨센서스 안 좋은 거 4조 후반대도 우리 같이 봤었고, 아마 5조 초반대, 중반대가 컨센서스였는데, 훨씬 뛰어넘는 실적.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대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는 잘 내나 못 내나 항상 그날은 음봉이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적 발표 날은요. 그것이 미리 알았었던 외국인이든 몰랐던 기관이든 중요치 않습니다. 일단 제가 몇 년 동안 추적을 해봤지만 그 당일날은 셀온 형식이 아닌 그냥 기계적인 매도. 제 저번 실적 발표 때도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왜 얘네들은 매수 버튼이 없느냐. 기계적으로 그냥 외국인들은 나오면 파는, 잘 나오고 안 나오고 걸 분석을 해봐야지. 기억 아마 나실 겁니다. 그러니 그것들이 발동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오후 현재 나스닥 선물 1.6에서 1.7% 뜨고 있는데 네. 아침에 저희 뜰 땐 0.9, 0.8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였습니까? 우리가 갭 상승을 시작을 거의 40포인트에서 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오늘 2334 꼴랑 6포인트 플러스 나서 끝나긴 했지만 실적을 아침에는 찬란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8시에 열리는 넥스트 트레이드 있잖아요. 네. 그때가 제가 여태까지 넥스트 트레이드 좀 좋지 않다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요.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소위 급한 물량들은 그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빨리 팔아야 될 물량, 빨리 사야 될 물량. 그죠? 그러면은 이 물량들이 어느 정도 1시간 동안 버퍼를 주면서 그 소화가 되면은 오후에 급락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급락이 나오는 거는 어제같이 외국인들이 2조 이상 매도는 좀 빼고요. 거래 대금이 적은 상황에서 줄줄줄 세다가 개인 투맥 얼마 안 나오는 걸로 쫙쫙쫙 빠질 때가 급락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현상들은 최근 트레이드 이후에 좀 줄어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오늘 시장 이런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희망 회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지만 어제 나스닥 보셨죠? 어제 새벽에 어젯밤에 네. 트럼프가 관세를 뭐 유예할 수 있겠다. 90일인가요? 그런 루머라 그랬죠. 저는 어제 하도 짜증나서 잤습니다. 저 깨 있었으면 또 흥분하다 잤을 텐데.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여태까지 사실 이 정도까지 빠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 빠지는 건 오케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여기 이 정도 수준은요. 우리가 얘기했지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뭡니까? 금융위기 수준 네. 혹은 코로나 때 수준보다 더 깊은 각도로 빠지는 겁니다. 사실은요. 코로나 때도 이렇게 안 빠졌어요. 그런데 이거 어제 저는요. 이게 주말 사이 우리가 내용이 나온 게 뭐냐면은 잠깐 복기를 해볼게요. 가족분들. 크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중국에서 34% 보복 관세 한다고. 네. 그러니까 진짜로 블럼핑에 가까웠었던 여태까지 협상이었던 무역 분쟁이 실적으로 중국이 직보복 관세를 했기 때문에 무역 분쟁으로 격화되는 거 아니냐는 두려움인데 실적으로 주식에서 나타났던 거는 마진콜이었어요.
헤지펀드들이 마진콜이었는데 어쨌든 마진콜이 나오면서 팔 수 있는 물량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마이너스 4% 갔다가 플러스 4%. 이 가장 큰 시장의 8%의 변동성. 이사님 아침에 잡조라 그러던데, 그죠? 잡조처럼 움직이는. 네. 맞잖아요. 이거 맞아요. 그렇죠. 이거 개별주들 정치 테마주지 뭐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이런 것들은 소위 극단적인 끝단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부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면 사실 이 정도에서는 미국 하락, 물론 오늘 밤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식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는 한번 뭔가 하방으로 내지르는 세력과 네. 상방으로 내지르는 세력이 둘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원위치를 찾게 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식으로 제가 출근을 했어요. 네. 근데 막상 갭상승이 떠서 시작하는 것도 좋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갭상승이 뜨면 또 안 되잖아요. 몇 번 그렇죠. 말씀을 좀 드렸고 뭔가 해결되는 무드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지난주부터 어제까지도 나스닥 선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막상 오늘도 나스닥 선물이 오르면 같이 따라가다가 빠지면 같이 빠지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긴 했고요. 중간에 중국에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6개, 6개의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죠? 보복하겠다 이거죠.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장 중에 한 11시, 12시 사이에 스르르 밀리는 게 또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다시 지금 보니까 다시 그 이상으로 올려져 있어요. 사실 어떤 장단에 춤을 추는지는 뉴스 플로우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장중보다는 지금 오후 현재 지금이 조금 더 우호적일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뉴스 플로우의 흐름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언제 끝낼지도 모르는 거고 트럼프가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고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한번 어제 제가 저녁 때 유튜브를 쭉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어제는 왜 그렇게 미국이 절대 뭐라 그럴까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끝까지 갈 것이다. 라는 유튜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그런 유튜브 몇 개 없었어요. 네. 이런 거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마도 이런 거는 그런 거죠. 주가가 그렇게 보이는 거죠. 주가가. 사실 지난주에 트럼프 이렇게 강경할 거로 누가 예측 못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반영을 하고 중국이 보복 관세를 하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행보는 또 그들의 내러티브가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막상 여기서부터는 크게 중요치 않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반영했다는 부분 자체가 지금 오늘 좀 여러 가지 시그널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오늘 대만 한번 볼까요? 대만 이렇게 빠졌어요. 오늘도 4% 빠졌어요. 네. 공매도 금지했는데도 빠졌어요. 이미 어제 박살 났고요. 그런데 일본 한번 봐볼까요? 일본 니케이가 됐습니까? 니케이는 6% 급등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아마도 오늘 해석은 이렇습니다. 해석마다 다를 수가 있긴 한데 일본은 협상 테이블에 먼저 들어가는 일본 테이블에 앉은 것 같아요. 그러니 조금 더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형성이 또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볼게요. 무역 분쟁이 끝났나요? 안 끝났죠. 일본만 그랬나요? 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정말로 뉴스플로우 움직이는 그냥 정말로 좀 안타까운 그냥 안타까운 사실 이거 일본 급등 나오더라도 요 정도 가면 여기서 멈출 확률이 높아요.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 왜냐면은 중국과의 대중 관계 이런 건 아마도 당분간은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 중국은 때리긴 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오늘 이런 것들 뉴스 나오던데 앨런 머스크가 지금 같은 고관세는 좀 옳지 않다. 뭐 나바로랑 뭔가 얘기도 있었다고 하고 좀 불협화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에는 무관세로 해야 된다라든지 오늘 뉴스 엄청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진짜 관세 때문에 제일 큰 재산이 날아간 게 일론 머스크잖아요. 아 그렇죠. 반토막이 났는데. 아니, 뭐 네. 그들이 자신의 재산을 생각하겠냐마는 그렇죠. 그러더라도 일단 트럼프의 최우근인 일론 머스크도 이것은 좀 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 물론 여러 가지 뭐 미국에 나온 보고 이런 거 봤을 때는 강경하게 갈 것 같은 측면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다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제가 오고 나서 의견을 살짝 롱 형식으로 바꾸려고 말랑 했었는데 월요일날 두들겨 맞아서 좀 많이 아프긴 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요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마지막에 좀 대응 시간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그 농산물 관세 대폭 인상, 뭐 수입품 수입 중단, 축산물 수입 중단, 그리고 핵심이 이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근무하는 미국 주요 업체 지식재산권 혜택 조사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핵심이라고 오늘 뉴스단에서 많이 회자가 되던데 이거 뭐 노린 걸까요, 중국에서? 제가 보면 빅테크예요, 빅테크. 중국에서도 테슬라 없습니까? 그러니까는 중국에서도 니들 기업들 조사하겠다라는 것으로 으름장을 놓는 것 같아요. 사실 주식하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만 좀 싸우라 하고 싶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쵸. 그만 좀 싸우라 하기에는 이미 좀 이만큼 강을 건넌 것 같고요. 네. 워낙 서로 하는 게. 그러면은 그 이후에 뭔가 통화정책이든 어떤 정책이 나와서 재정정책이 나와가지고 시장을 이끌 수 있는 힘이 나와야 된다는 부분도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오후에 보고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죠? 그러면 또 최근에 있었던 일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몇 증권사에서 코스피 주가 하단 2350을 2250으로 낮추더라고요. PBR 0.8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나오니까 이게 어떨 때 생각이 나냐면 물론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데 금융위기 때 08년도에 그때 모 증권사에서 코스피 목표 주가 500으로 낮췄어요. 500. 네. 500 낮췄는데 그때가 890포인트 저점으로 끝났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컨디션들이 증권사의 논리에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되면 이래서 낮추고 저래서 낮추고 저래 낮추고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혹은 그건 주가가 미리 빠졌기 때문에 그 목표 주가의 정상화를 위해서 낮춘다. 이런 보고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런 어제부터 오늘까지 넘어올 때 사실은 안 좋은 거면 눈에 보이고. 그죠? 지난주에 올라오지도 않았죠. 사실은 그때는 뭔가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기대감이 보였고. 요것이 중첩돼서 하루에 녹아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 입장에서 봤을 때 어찌됐든 음봉인 건 맞고 외국인들이 보이시죠 한번. 오늘도 6천억 때렸는데 가장 많이 때린 종목이 삼성전자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오늘 안타까운 점이 오늘 장중에 얘도 KRX를 바꿔볼게요. 보면은 장중에 거의 3.9% 그리고 꽤 올랐었는데 네. 이것이 거의 보합 수준까지 빠져대니 그리고 덩달아 가져올 하이닉스도 오늘 장중에 5%까지 올랐다가 2%로 빠져대니 이런 부분이 조금 음봉이 아쉽다라는 거죠. 엔솔도 플러스 났다가 음전은 해버렸고요. 오늘 매도상이 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삼바, LG에너지솔루션 순으로 그냥 다 때렸습니다. 큰 것들. 네. 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수치인데 저희가 공매도 시작을 3월 31일 날부터 시작을 했죠. 네. 오늘까지 외국인 순매도 8조 6천억입니다. 너무해요. 7거래일 동안에. 네. 8조 6천억이면은요, 요 정도면은 거의 반년 때린 겁니다. 반년 때린 거. 그거를 7거래일 만에 때렸다는 거고,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도 이렇게 조 단위로 며칠 때리진 않았습니다. 그때도 투매였기 때문에 몇 천억 때릴 때 지수가 100포인트, 150포인트 빠지는 거였지. 그렇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5조를 받아주고, 기관이 2조를 받아주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는 일단 심각한 건 아닙니다. 물량은 많이 때리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다는 점이 더 그렇고요. 31일부터 오늘까지 선물은 4조 4천억 때렸습니다. 네. 저희가 대부분 밴드가 5조 밴드, 일상시 밴드는 3조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많을 때는 5조 플러스 마이너스 밴드인데 요 정도면 거의 매도의 클라이막스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지금은 이성을 좀 더 차려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성을 차릴 때가 뭔가 시장에서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올 수 있으니까 일단 뭐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왔습니다. 이성을 차리고 바뀔 때를 기다리는 거가 지금 좀 괜찮은 태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략? 뭐 전략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사실 2430이랑 2330이랑 계좌 평가금액 깨져 있는 건 조금 더 깨져 있는데 막상 들고 있는 종목 아무것도 못하는 거 똑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그럴 겁니다. 펀드 매니저라든지 직접적으로 운용하시는 분들이 운용의 묘 때문에 사타파라 하는데 제가 최근에 뭐 매매하는 걸 좀 봤거든요. 평가금 빠진 건 똑같아요. 사실 더 빠져 있는 뭐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는 거가 더 나은 경우가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많았는데 네. 여기서 내가 오늘 이따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오늘 좋은 거를 플러스 8%에 쫓아잡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안 좋은 거를 팔까? 이거는 물론 우리 가족분들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이성적인 구간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일본이 먼저 협상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빠졌다가 6%는 혼자 오르는 그 우리도 곧 협상한다고 하던데 아까 장중에 나온 뉴스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이나 내일 정도는 통화를 할 것 같다. 오늘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오늘이나 내일 정도라고 뉴스에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통상본부장님이 이미 가 있다고 하죠, 미국에. 그래서 LNG 관련 아마 협상을 하긴 할 거예요. 아마 그게 미국에서 제일 먼저 얘기를 할 거니까는 이런 부분도 우리도 정부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부탁드릴게요. 정치적인 부분은 빼고요. 그냥 우리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이 너무 적극적으로 어제는 그 총리가 그냥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빨리 만나고 싶다. 지금 당장이라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는 그런 노력, 그런 적극적인 제스처가 오늘 주가에 좀 녹아서 좀 올라오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네. 사실 요것은 변동성일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가는 거는 얼만큼 빨리 해결하고 우리 거 찾아오느냐의 그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켜보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다라고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지금 관세든 뭐든 뭔가 달라지기 전까지는 일단 손 묶어놓고 지켜보기. 근데 이거죠. 오늘도 몇몇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매수하고 들고 있었던 종목이 중간중간 플러스로 한 번씩 전환되는 경우가 이제부터 생길 거예요. 네. 생기는데 그때 이것들을 현금화를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은 좋은 종목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경험적으로 시장이 정상화되면은 미리 올랐던 종목들이 또 쉬어요. 또 적당히. 그렇죠. 적당히 쉬면은 그때 밑에 있는 것들이 올라올 때 시장이 안정화돼 가지고 내가 뭘 하든 할 때 그때 현금이 없는 건 똑같은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는 올라올 때 만드는 게 맞아요. 오늘 개인적으로는 바이오 급등한 거 조금 팔아드리긴 했거든요. 네. 물론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팔면 안 돼요. 왜냐면은 더 갈 거니까. 근데 만약에 오늘 이런 스탠스에서 갑자기 또 중국이랑 으르렁거려서 오늘 나스닥 선물은 현재까지는 좋긴 좋은데 갑자기 안 좋아 버린다라든지 만약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때 또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이 또 없어지는데 그렇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일부는 뭐 물어보시길래 일부 현금화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웬만하면 팔자고 안 그러거든요. 제가 좋은 종목들은. 근데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긴 했었습니다. 똑같은 표현인데 이게 지금 항상 이런 구간에서 이렇습니다. 올라오고 있잖아요. 일단 네. 처음 날이긴 하는데 시장에서는 사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막상 이때 용기를 산 분이 또 많이 먹어요. 또 그렇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데 지금 시황상 논리적으로 먹힐 게 별로 없어요. 저희도 말이 먹혀야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좋다, 바닥 찍었다, 내일 돌격 앞으로 이거는 뭐라 그럴까? 목적이 다른 분들이 하는 네. 저 같은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그죠? 어그로를 끈다라든지 이런 목적이 조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좀 어떤 직업 특성상 이것들을 논리적이 아닌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고 제가 좀 약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경향도 있잖아요. 어찌됐든 조금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럴 때 용기를 내신 분이 수익이 나긴 나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수익 났을 때 전화 주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정말로 축하드린다 하고. 그런데 일단 지금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은
아무리 봐더라도 중국이 지금 오늘도 한 원투펀치를 같이 날렸기 때문에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오늘 미국이 또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럼 또 빠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엔 또 미국 증시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밤사이에 일단은 중국한테 던져놓은 상황인데 중국이 오늘 또 보복을 했으니까 밤사이에 또 트럼프가 뭔가를 또 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는 또 하면 뭐라 그랬어요? 50% 붙인다 그랬잖아요. 네. 붙이면 104%인가요? 그쵸, 104%.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일단 이해가 안 돼요. 그 짜장면 10,000원짜리 2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아이폰 200만 원짜리 500만 원 되는 거고. 그쵸. 그거는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성적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또 아예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에는 네. 또 어렵기도 하고. 그의 행보가 워낙 세게 하기도 했었었고 네. 일단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보셨던 종목이나 뭐 업종 일단 있을까요? 오늘은 오랜만에 하나 에어로를 봤는데 네. 오늘 제일 먼저 올라오더라고요. 제일 먼저 올라오고 제일 강한 주식이죠. 음, 사실 이렇게 차트 봤을 때는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그 횡보하고 있네 정도인데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은. 어려웠던 상황에서 이 정도면 정말로 강한 주식이 된 거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8% 정도 급등을 했는데 막상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 유중 규모를 축소한다. 근데 실제적으로 3조 규모가 2조대로 축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는 그것이 좀 실질적으로 호재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워낙 강한 주식이기도 했으니까는 에어로가 조금은 했는데 에어로 빼놓고 다른 거 오후에 밀리더라고 시장 밀릴 때. 같이 밀렸기 때문에 에어로만 좀 용가리 통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바이오가 강했죠. 네. 사실 바이오만 갈 때는 바이오만 가는 게 좀 야속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라도 세게 솟아야 된다. 그래야지 시장 분위기를 전이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제 4조 2천억 나왔죠. 네. 라이센싱 아웃. 이것이 뭐 시총보다 큰 규모이기 때문에 더 가는 건 인정도 하고요. 잘 올랐습니다. 그런데 얘도 뭐 지금 매수 추천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두 번 연속 올랐는데 이런 부분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올라 있다. 근데 얘가 자리를 잡아주니까 알테오젠이 오늘 잘 보이지 않지만 7% 급등했습니다. 네. 알테오젠 치고 혹은 이렇게 어려운 시장 치고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이 7% 급등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그래서 정말로 다행인 부분 바이오가 강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연속성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여기서 저희끼리 얘기한 건 38만 원 넘겨야 된답니다. 연속성은. 여기 수준 21선에서 요 사진 여기서는 넘겨놔야지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수분까지는 아마도 시장 측면이 강할 것 같고 그 이상부터는 매매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조금 안타까운 게 네이버예요. 네이버가 좀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올랑 말랑한 장에서 이익 하향이 나와요. 예. 네. 시기가 그래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지금처럼 공매도가 많은 장에서 가장 안 좋은 거가 나온 겁니다. 1분기 수익 안 좋다. 내년 추정치도 일부 깎는다예요. 그 뉴스 다 살펴보세요. 그게 가장 안 좋은 겁니다. 물론 시향은 바뀔 겁니다. 그리고 내용치고 과하게 빠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래 대금이 들어오지도 않고 제대로 그리고 필터가 잘 안 돼요. 지금 시장이. 악재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니야. 이게 더 좋아라고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공매도를 이겨내야 되는데 지금처럼 공포감이 팽배한 이런 시장에서 뭔가 이익이 깎이는 것 같은 뉘앙스의 느낌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공매도의 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올해 굉장히 싸졌을 거. PBR 1배 안 될 거예요, 네이버가 아마. 지금처럼 대표 플랫폼이 PBR 1배가 안 된다? 라고 했으면 진짜 싼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이런 논리라면 단순하게 싼 종목들은 다 올라야 돼요, 또 그러면. 그렇죠. 이익이 붙어주면서 쌓아야 되는데 지금 이익이 오늘 레포트에 따르면 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익이 조금 깎이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안타까운 거. 그러면은 다음 분기까지 또 열어봐야 됩니다. 추정치가 다시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지난주에 이렇게 툭 부러진 게 삼성전기였어요. 그때 좀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아이폰이든 혹은
어쨌든 세트 업체들의 관세 시행 이후에 빠질 거기 때문에 이익 하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똑같이 대형주 단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이고 이런 부분이 좀 일단 시장에 좀 관찰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도 같이 빠진 거는 뭐 개인적으로는 네이버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냥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특별한 건 없었는데 얘는 그래도 박스 하단을 깨진 않았어요. 그냥 올랐던 거 그 밑으로 감아낸 거라서 일단 그 정도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추측 중이고요. 오늘 그래도 너무 안 좋은 거 얘기했습니까? 좋은 거. 카본. 음. 이런 주식들이 빨리 태어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익이 증대되고 있는 섹터에서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한카본은 어제 아마 증권사 보고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이 다음부터 내 차례 이런 보고도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잘 나오긴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일단 신고가 쓴 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나오고 있다. 오늘 현대중공업도 한 7, 8%대 올랐고 하나오션도 올랐는데 그들은 아직도 요 밑에서 그렇죠 모양이 잡히지 않고 시황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직은 분위기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카본이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혔으니까는 그러더라도 시장의 지금 축은 그나마 기대할 만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LNG예요, LNG. 그냥 가장 정치 테마주 빼고 정책주 빼고 이런 그냥 LNG인 것 같으니 그냥 그것만 시장에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딴 거는 굳이 그게 뭔가 얘기하기는 그죠? 아직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은 이렇고요.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시 앱텍이라고 네. 우시 앱텍이라고 중국. 네, 중국에 제가 여기에 놨나? 미리 안 해놨네요. 우시 앱텍이 많이 빠졌대요. 많이 빠졌는데 지금은 현재는 또 다시 감아 올린 것 같긴 한데 장중에 우시 앱텍 바이오텍이잖아요, 중국에. 네. 이거 많이 빠지면서 우리 쪽 CDMO, CMO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닌가. 물론 그 중간에 기사 나온 게 미국에서 미국 의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중국 바이오텍의 추격이 매섭다. 이런 부분도 장중에 회자가 되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후에 한 2시부터 ST팜. 이런 것들이 물론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8%대 급등. 그리고 바이넥스. 이런 것들도 10%대 급등. 근데 아직은 못 믿겠죠. 근데 진짜 그 삼바 갈 때는 안 가더니 네. 뭐 또 따로 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생물보안법 내러티브잖아요. 아직은 내러티브 때문에 가는 거는 바이넥스, ST팜 같은 종목이고 삼바는 사실은 지난주에 강력하게 솟았었는데 솟은 이유는 실적이었습니다. 그나마 바이오 중에서는 실적의 1분기 컨센이 좋아진다가 외인기관 쌍끌이를 이루었던 거죠. 그러면 이 나머지 두 종목은 실적보다는 내러티브에 근간한 종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는 미리 꺾여 있는 거죠. 꺾여 있고 외인기관 잘 안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물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래도 오늘 밤 내일 통화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또 오늘 밤을 잘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됐을 때 제일 먼저 반등을 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가 오늘 삼성전자 6조 이상 나왔잖아요. 네. 내용 보면 갤럭시 25 호조도 있고 디램 가격 상승도 두 개 같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업황이 꺾인 건 아닌가. 근데 이거죠. 반등이 나온다면이잖아요. 네. 반등이 나오려면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조금은 줄어들어야 돼요. 사실 관세 처음 지난주에 나오고 이번 주 나올 때도 그 다음에 나왔던 가장 큰 단서는 뭐냐면 그럼 하반기 2분기에 반도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갤럭시 비싸지고 뭐 비싸 보스 찾으면 세트 안 팔려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매크로 덮여지는 거예요. 반도체가 디램 가격 오르면 뭐예요? 전반적으로 가격 팔리질 않는데 그럼 같이 꺾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반 반도체만 용가리 통째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좋은 거예요, 사실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전기차 데이터 좋게 나왔잖아요. 네. 반도체 좋게 나왔고 자동차도 잘 나왔어요, 데이터가. 근데 왜 안 갔어요? 관세 이후에
즉 감익 절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동차 비싸면 어떻게 돼요? 고쳐서 타지 뭐. 그렇죠. 휴대폰, 아이폰 비싸지면 어떻게 해요? 더 써야지 뭐. 이거잖아요. 이게 작년, 재작년에 처음 시작됐던 금리 인상 이후에 매크로 덮이는 거랑 비슷해요, 관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 시장이 진짜로 반등이, 찐 반등이 나오려면은 관세 관련 불확실성, 그게 조금은 덜한 걸로 해소가 돼야. 해소가 아니, 좀 돼야 되는 겁니다. 일부 완화라도. 일부라도, 뭐, 열을 완화든, 혹은 관세율을 조정을 일부 시키든, 혹은 일본이랑 협상을 했는데, 일본한테 반도체는 뭐 덜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내고의 뭔가 단서 조항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주가는 항상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빠졌으면은, 그게 해결됐다고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빠지는 원인이 여러 개 복합적 10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 해결되면 요만큼 가고, 그 다음에 요만큼 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잡으려니까. 근데 여기서 요만큼 올라왔을 때 9개 남았다고 못 잡게 하고요. 여기 왔으면 5개 남았다고 못 잡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네. 막상 제가 여기서 오늘 드린 김에 너무 부정적인 거는 계좌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이미 주식은요, 부정적인 거를 반영해서 원래 한 번에 빠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를 내가 인지한 순간 이미 거의 바닥권에 간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그렇고, 어제 저도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고, 오랜만에 140포인트 맞으니 기분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사실은. 네. 이건 아니에요. 130포인트. 물론 다른 날에 더 올랐다고 하긴 하지만, 그러더라도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측면은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각나는 김에 그냥 시간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뭐 할 거냐?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써왔어요. 내 계좌에 급등 시 일부 현금화라고 써왔고요, 제 손으로. 네. 그리고 빨간 펜으로 쓰셨네요. 빨간색. 그리고 일단 살아남자라고 써놨습니다. 네. 사실 지금요, 거덜난 계좌들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 쓰시긴 하겠지만, 현장에서 어제 좀 들어보니까, 오늘 아침에 들었죠. 어젠 정신도 없었고요. 얘기할 틈도 없었습니다. 들어보니까 몇몇 계좌들은 못 버티고 손절이 나갔다고 합니다. 담보 부족 때문에. 네.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업종에 있는 게 맞아요. 그쵸? 안타까운 업종들. 이미 나갔어요. 이미 나갔고, 그러면은 뭡니까? 지금은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남아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 지수대에서 투매보다는 적어도 용기. 투매보다는 그래도 관망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게 맞습니다. 댓글 달릴 거 압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세게 할 거고 6개월 동안 없다. 장은 없다. 코스피 2200 간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지만 제가 19년 해본 결과로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도 쳐다보고 살아남아 있어야지 여기서 뭔가 추경한다고 하죠. 편성이 되고 다시 유동성이 돌아왔을 때 그때 내가 뭘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요. 네. 지금은 내가 내일 뭐 사는지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사실은요. 정지테마주 하세요. 변동성 가장 크잖아요. 하는데 5% 언더로 난 살아있다. 나 살아있네. 이런 걸 느끼려고 하는 거지. 여기서 포트 비중이 늘어나거나 그렇죠. 오늘도 몇몇 정책주들 많이 오른 건 빠지고 또 많이 빠진 것도 올라오고 네. 그렇죠. 모 후보들 발표하니까 어때요? 발표하니까 빠지고 그렇죠. 미리 의미가 없습니다. 미리 누구 두든지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그냥 발표하면 세론이에요. 그냥 누구 나온다 알죠.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